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곽 팀장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마케팅의 시대라는 시리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영상으로 나에게 재미와 이득을 주면 광고라도 괜찮다라는 주제로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마케팅을 알려드리면서 크게 네 가지 축을 강조해왔습니다. 전략기획, 퍼포먼스, 콘텐츠, CRM 이렇게 네 가지 활동입니다. 이 활동들은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전통적인 분류이자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광고면 광고, 콘텐츠면 콘텐츠 이렇게 딱 나뉘어서 진행을 해왔죠. 그런데 최근에 성공하는 마케팅의 사례를 보면은 광고와 콘텐츠 그 경계선 상에서 성공하는 사례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주맨으로 잘 알려진 김선태 주무관님 사례가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광고인 건 다 알지만 콘텐츠 안에 이 광고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녹이면서 특유의 입담과 재미도 뽑아내지만 정확하게 기업이나 브랜드의 홍보도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영상을 보면서 뭐야 광고잖아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오히려 호감이다, 재밌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요즘에 인플루언서 영상이 많은데 UGC 영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라고 해서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나 재미를 준다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최근에 왜 이런 마케팅의 흐름이 반응을 얻고 있는지 제가 세 가지 현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광고 그리고 콘텐츠 이 두 가지가 이제는 각각의 개별 요소가 아닌 완전히 동기화가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네이티브 광고라고 한번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언론사에서 뭐 기사를 보다가 어떤 기사를 딱 클릭했는데 막 이렇게 기사처럼 나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밑에 제품 홍보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고인데 콘텐츠인 척 하면서 광고를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콘텐츠형 광고라는 게 광고를 좀 숨기고 콘텐츠를 가장하는 그런 형태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광고인 거를 숨기지 않죠. 전면에 드러냅니다.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제품 리뷰할 때 요즘에 칭찬만 하다가 끝나면 악플밖에 안 달립니다.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근데 내가 써봤는데 이런 거 좀 아쉽고 좀 이런 거 좀 개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 좀 별로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포인트가 곧 영상이나 콘텐츠의 재미 요소로 하나의 그 밈으로 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칭찬만 하면 에이 뭐야 돈 받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조금 기발하게 깐다든지 아니면 정말 진솔하게 뭐 좋은 건 좋다 싫으면 싫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다 본다는 거죠. 또 쇼폼 같은 거 우리가 보다 보면 릴스나 뭐 틱톡 같은 데서 뭐 자취생 필수템 아니면 집에 살림 퀄리티가 올라가는 뭐 꿀템 10가지 이런 거 소개를 해줄 때 이게 우리가 광고냐 아니냐를 굳이 따지지 않죠. 왜냐면 그 인플루언서들이 실제 내 삶에서 경험하는 상황을 직접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 고객은 나에게 재미를 주거나 혹은 어떤 정보 도움이나 이득을 준다면 사실 광고에도 크게 요즘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서 경쟁사가 경쟁사 상대가 아니라 어찌 보면 시청자에게 재미와 정보를 주지 못해서 스킵 혹은 뒤로 가기를 당하는 게 진짜 경쟁사 혹은 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광고면 광고, 콘텐츠면 콘텐츠 이런 것들을 합쳐서 마케팅 활동 이렇게 취급했다면 지금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재미라는 요소에 이것을 더 씌우지 못하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또 노출 자체가 되지 않는 이 회색지대를 잘 점유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상은 이 팬덤 문화랑 비즈니스가 또 완전히 결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김선태 주무관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사실 채널 댓글을 보면 응원한다, 뭐 격려한다, 뭐 구매하겠다 이런 댓글들이 대부분 달려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게 마케팅이나 광고라는 의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지지하고 자기가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나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돈을 더 벌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영상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조금 더 만들어 달라라는 의도입니다. 어찌 보면 소비자들은 이제 다 알면서도 나를 속여서 팔지 말고 나를 즐겁게 해줘서 팔면 얼마든지 좋다라고 포용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되게 미묘한 차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에게 설득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좋아요, 이거 사세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강론을 펼치게 되면 사실 사람 마음이 닫히게 되어 있고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고 친해지고 그 사람의 좋아하는 것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마음이 열리기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이제 피로도 높은 그런 노골적인 형태의 광고보다 콘텐츠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광고를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브랜드의 인격이 생겼다는 겁니다. 요즘 스레드나 트위터로 한번 켜보시면 교촌치킨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직접 하나의 유저처럼 유저의 레벨로 동일하게 소통을 하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 마케팅 담당자가 노는 건 아닐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고객한테 가까이 스며들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저기 채널에 들어가서 댓글을 달고 다닌다든지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은 고객이 보는 콘텐츠들마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소비자가 기업을 이렇게 올려다보는 시선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같은 평행선 상에서 약간 같이 장난을 친다든지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친해지는 하나의 사람처럼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나 기업을 더 이상 딱딱한 조직이나 어떤 물건 파는 곳처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말랑말랑한 인격을 가진 대화 상대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자, 그럼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키워드로는 저는 투명성을 좀 뽑고 싶습니다. 투명성이란 제가 두 가지 의미를 좀 담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말 우리가 진솔하다 그런 의미의 투명성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콘텐츠 맥락에 정확하게 녹아들지만 티가 나지 않는 그런 투명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제 뷰티 디바이스,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도 예전 방식 같았으면은 제품을 협찬을 해서 15분 동안 이 제품의 기능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리뷰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요즘에는 내 일상 속에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은 자기 전에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건 좋네, 근데 이런 점이 좀 불편하네, 이런 것들을 정말 사람이 쓰는 것처럼 진솔하게 남겨준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하면 사실은 그 기업이나 브랜드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 중심이 되고 크리에이터가 그것을 도와주는 이런 구조로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런 구조가 먼저가 아니라 콘텐츠의 주제라든지 맥락이 중심이 되고 그 안에서 부가적인 요소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갈 것인가, 이런 형태로 해석이 되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재미 요소, 엔터테인먼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본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광고 중에서 은근히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효율이 좋은 광고가 바로 팟캐스트 광고입니다. 팟캐스트 잘 안 들으시죠? 그런데 팟캐스트에서 광고를 하는 이제 브랜드들은 은근히 한 프로그램에 오랫동안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지도가 아직 낮은 초기 브랜드의 경우에는 이러한 반응을 토대로 충성 고객들을 초기 고객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팟캐스트에서 광고를 할 때 들어보면은 그냥 어디서 협찬해줬고 이렇게 라디오처럼 읽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풀고 자기만의 경험도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를 담아서 광고로 제품을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콘텐츠 안에 광고가 들어간다는 거는 광고가 콘텐츠에 종속이 되는 거지, 콘텐츠가 광고에 종속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나 창작자가 사실 이 제품이나 브랜드를 가지고 재미있게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서 좀 더 재미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약간의 밈처럼 또 놀림거리가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싫어해서 놀린다는 개념보다는 정말 그 브랜드와 조금 더 거리감을 좁히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김선태님 채널의 영상을 보면 사실 콘텐츠의 구조라든지 전개 방식 자체가 계속 브랜드를 띄워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형태보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권위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소비자의 시각까지 내려오게끔 계속 유도하는 그런 과정들이 대다수이고, 그 과정에서 비로소 재미가 희화화가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마케팅을 잘하려면 사실은 이 콘텐츠를 얼만큼 빡빡하게 짜고 여기에 무슨 정보를 하나라도 더 넣고 그래야지 고객한테 딜리버리 할 게 많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오히려 반대의 버전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싶고 많은 정보를 집어넣고 싶으면 그런 정보들을 많이 주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미를 줘라.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뽑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 재미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브랜드를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브랜드와 고객 간의 관계를 조금 멀티로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브랜드에서 공식 SNS 채널을 파요. 그리고 거기에 컨텐츠를 일방적으로 막 올려요. 팔로우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일선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브랜드를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도와주는 찐팬, 이른바 예전에 서포터즈라든지 그런 분들을 구축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인플루언서와의 일회성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의 마치 앰버서더 마냥 계속 가져가는 부분. 세 번째로는 메타, 스레드, 트위터 이런 채널에 직접 투입을 해서 거기 있는 다수의 불특정 유저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브랜드를 알리고 브랜드와 고객이 친해지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자세에서 이제 저 자세로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재미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재미를 줘서 호감을 얻고 싶어요. 그러려면 일단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겠죠.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교류를 해야겠죠. 소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소통하는 시간과 과정 속에서 사실은 재미라든지 위트, 호감 이런 것들을 발생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는 관계의 레이어를 조금 더 다층 구조로 쌓을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우리 웹사이트에 찾아오는 방문자 혹은 고객 이런 어떤 단일 개념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브랜드 바깥에 나가서 이제는 마케팅의 중심이 브랜드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인플루언서나 고객이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분들과 조금 더 다양하고 관계의 어떤 범위, 관계의 깊이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서 광고면 광고, 콘텐츠면 콘텐츠 이렇게 명확한 구획의 활동도 물론 해야겠지만 사실은 이 중간의 회색지대를 잘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마케팅 문법만으로는 고객을 설득시키는 거는 성공할 수는 있어도 고객이 좋아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SNS라든지 혹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콘텐츠 트렌드들을 많이 보시면서 어떤 브랜드가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지, 왜 이 채널에 광고를 했을까, 그리고 이 채널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한번 역분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마케팅의 시대 네 번째 영상으로 나에게 재미와 이득을 주면 광고라도 괜찮다라는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